안녕하세요. 초간단 파이썬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윤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트 11, 파트 11의 실전 데이터 분석 준비하기에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레슨 6부터 마지막까지 실행할 건데요. 레슨 6에 보시면 데이터 분석을 위한 최고의 도구 주피터 노트북 설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 7에서 주피터 노트북으로 소스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본 다음에 저희 지난 시간에서 외부 라이브러리 활용해서 데이터 시각하는 거 실습했었죠. 그 똑같은 소스 코드를 레슨 8에서 주피터 노트북에다가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걸 실습해 보겠습니다. 레슨 9에 있는 내용들은 주피터 노트북에 좋은 자주 사용하는 기능 같은 걸 명시했는데 레슨 8을 진행하면서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레슨 6 데이터 분석을 위한 최고의 도구 주피터 노트북 설치입니다. 자, 주피터 노트북은 뭐냐면 일종의 웹브라우저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같은 걸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도구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도구 이름은 뭐였죠? 파이썬을 설치하면 자동으로 함께 설치가 되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파이썬 문법을 배우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프로젝트에 투입이 된다면 실무로 소스 코드를 작성하기에는 굉장히 많이 부족한 도구예요. 그렇다 보니까 현장에 가보시면 파이참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든지 또 내지는 지금 보시는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특히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주피터 노트북이 거의 사실상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의 파이썬이 유명해지게 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해서 직접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 지난 장에서 우리 3개의 모듈을 설치할 때 어떤 도구를 사용했죠? 네, 맞습니다. pip, pib라는 걸 사용했죠. 이번에도 동일하게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윈도우 키의 알파벳 R을 누르신 다음에요. cmd 치시면 명령어 프롬프트가 나오죠. 자, 명령어 프롬프트가 열렸으면 여기 책의 왼쪽에 pip install jupyter라는 문구가 보이시죠? 이걸 여기 그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pip install jupyter 엔터 쳐볼게요. 그러면 우리 지난 강의에서 봤듯이 그대로 주피터 노트북이 설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 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죠. 자, 그럼 다운로드가 돼서 설치가 끝날 때까지 잠깐 기다려 볼게요. 자, 설치가 다 되었네요. 시간이 좀 걸렸죠. 이번에는 설치할 때 오류가 나지 않았어요. 보면 파일이 한두 개 설치된 게 아니죠. 여러 개가 설치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라이브러리나 모듈이나 패키지 같은 거 설치를 하시다 보면 딱 하나의 라이브러리만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 라이브러리가 사용하는 다른 라이브러리들, 그 라이브러리들이 보통 이제 의존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이 라이브러리도 쓸 수 있는 그런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이 다 같이 설치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또 pib 해주는 역할이기도 하죠. 자, 그럼 주피터 노트북 실행해 볼까요? 커맨드 창을 하나 더 띄웠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명령을 잠깐 볼까요? 주피터의 한칸티그 노트북, 그리고 노트북 디렉토리, 즉 노트북을 작성하게 되면 그 파일들을 저장할 장소를 주피터 언더바 노트북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 일단 주피터 노트북 실행하기 전에 D 드라이브에 주피터 언더바 노트북이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관리하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명령어 실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행과 동시에 갑자기 웹브라우저가 하나 뜨죠. 저 같은 경우에 기본 웹브라우저가 크롬이기 때문에 크롬 웹브라우저가 떴는데요. 여기 보시면 주피터라는 이름과 함께 굉장히 그럴싸한 웹 어플리케이션 하나가 실행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피터 노트북 잘 설치되었네요. 자, 그럼 이제 실행된 주피터 노트북에 파이썬 소스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이 주피터의 주요 화면이고요. 여기 보시면 New라는 버튼이 보이시죠? 클릭을 해서 파이썬 3를 클릭하면
create a new notebook with Python 3라는 게 나오면서 노트북이 하나 새로 생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다른 탭으로 지금 생성이 됐죠. 여기 untitled이라고 제목이 지금 없는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소스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창에다가 hello world 한번 쳐볼까요? 프린트. 우리 예전에 파이썬 처음 설치하고 나서 실행했던 명령어 기억나시죠? hello world 해서, 자, 여기서 이제 엔터를 치면 소스 코드가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에디팅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한번 눌러봅시다. 그러면 실행한과 동시에 아래쪽에 셀이 하나 더 추가가 되고 있죠. 지금 보시는 이 하나의 덩어리를 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셀에 지금 소스 코드를 집어넣은 거고요. 자, 지금 조금 전에 입력했던 표준 출력문 헬로 월드를 출력함으로써 그 결과가 이곳에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파란색 박스가 바로 셀이고요. 여기가 소스 코드 편집하는 곳, 여기가 결과입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 실행과 결과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죠. 자, 지금 언타이틀로 되어 있는 주피터 노트북을 이름을 한번 줘볼게요. 11-7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네임 버튼을 눌러주면, 리네임이죠. 눌러주면 여기 이름이 11-7로 변경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보세요. 아까 전에 주피터 노트북을 저장하려고 넣었던 이 장소죠. 여기에 11-7 IPNIB가 생긴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IPYNB는 아이파이썬 노트북의 약자인데 예전에 주피터 노트북의 예전 이름이 아이파이썬 노트북이었어요. 근데 주피터 노트북을 가지고 파이썬 코딩이 아니라 다른 코딩도 가능하게끔 하겠다라고 해서 이름이 주피터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실행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재밌는 거 한번 볼게요. 지금 이 탭이 소스 코드를 수정하고 있었죠. 자, 왼쪽 탭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봤던 노트북이죠. 여기 보시면 조금 전에 이름 변경한 게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초록색이 뭐냐면 현재 러닝을 하고 있다. 현재 실행 중이다. 파이썬 소스 코드를 작성해서 실행할 수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러닝이라는 상태 여기서도 보이시죠? 이거를 한번 꺼볼게요. 셧다운 해볼게요. 클릭을 딱 하면 자, 여기 갑자기 새로운 메뉴들이 등장했죠. 여기서 이 셧다운 버튼 눌러주면 선택한 노트북이 실행이 완료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초록색 아이콘이 회색, 진회색, 거의 검은색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아이콘 색깔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 있던 스테이터스가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레슨 8 주피터 노트북에서 그래프 그려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새로운 노트북 하나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했었죠? 뉴 버튼에서 파이썬 3 클릭하시고요. 자, 그러면 새로운 탭이 생기면서 새로운 노트북이 생겼죠. 자, 이름 바꿔볼게요. 언타이틀 클릭해가지고요. 이번에는 11-8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네임 버튼 클릭할게요. 자, 그럼 여기 11-8 바뀌었죠. 여기 12-8 파일 생성된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소스 코드 작성해 볼 건데 주피터 노트북은 소스 코드만 작성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어떤 일종의 주석 같은 것들을 담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마크다운이라는 것 아시나요? 마크다운이라는 문법을 사용하면 이런 HTML 기반의 웹브라우저에다가 아주 좋은 모양새로 어떤 텍스트를 작성할 수 있게끔 됩니다. 여기 보시면 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코드라는 거 보이시죠? 여기 클릭해서 마크다운을 누르시면 어떤 마크다운이든 여기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조금 전에 보였던 다시 해볼게요. 여기 지금 사라졌죠? 이게 뭐냐면 소스 코드가 아니라 소스 코드를 실행할 필요 없는 일종의 주석과 같은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뭐 이렇게 마크다운 그 문법 중에 샵 기호가 하나면 제일 큰 문자를 입력할 수 있고요. 두 개면 좀 작은 거, 세 개면 더 작은 거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numpy pandas matplotlib 실습 이렇게 쓰고 있죠. 이걸 그대로 여기다가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Alt, Enter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소스 코드 실행된 게 아니라 마치 어떤 텍스트 파일이 저장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러고 나서 다시 소스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끔 됩니다. 자, 소스 코드는 뭘 실행할 거냐면,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 실행했던 소스 코드 기억나시나요? numpy pandas matplotlib 잘 설치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프 한번 그려봤죠? 그 소스 코드 그대로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카피 앤 페이스트 해보겠습니다. 이 소스 코드였죠. 일단 임포트문 가져올게요. 꺽쇠는 필요 없고요. 자, Alt 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모두 3개가 탑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난수 발생하는 거. 자, Alt 쳤고요. 다시 데이터를 판다스 시리즈 데이터로 바꾸는 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라팅 하는 거. 플라팅 한다는 거는 그래프를 그린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실행해 보면 소스 코드가 잘 동작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실행했던 이 소스 코드는 굳이 실행하지 않더라도 그래프가 이 안에 주피터 노트북에서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책에는 보면 이 그래프를 보이기 위한 명령어를 좀 추가하게끔 가이드를 해드렸는데, 제가 설치한 주피터 노트북에 아마도 이 기능이 추가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 코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이 소스 코드에 이 판다스 시리즈의 그래프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몇 가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소스 코드 실행하고 나서 이 값을 확인을 안 해봤잖아요. 값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해서 데이터 변수명만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변수명만 넣으시고 이번에는 Alt Enter가 아니라 Ctrl Enter 눌러볼게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소스 코드가 실행이 되거든요. 그 셀 해당 자리에 있는, 보면 이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보이죠. 데이터 변수 안에 들어있는 50개의 난수들이 눈에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셀이 값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럼 이렇게 50개 들어있는 것이 이 데이터 타입 변화를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왼쪽에 색이 있고 오른쪽에 값이 일자로 쭉 나열되는 형태로 바뀌죠. 보시면 이 첫 번째 값 여기 있죠. 여기 두 번째 값 여기 있죠. 그래서 수평으로 쭉 들어가 있는 것이 수직으로 쭉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게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자, 소스 코드의 더 중요한 어떤 내용들은 제가 다음 파트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소스 코드를 이해하기보다는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하고 사용하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레슨 9에 가보시면 주피터 노트북 사용할 때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쉘을 리스타트 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거 하나하나씩 실행을 했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이 커널에 가보시면 여러가지 명령어들이 있죠. 리스타트를 하면 지금 쉘을 그냥 리스타트를 하고요. 리스타트하고 클리어 아웃풋을 하면, 아웃풋이 뭐냐면 제가 출력한 결과들이거든요. 아까 전에 이런 결과들 있죠. 이런 결과들까지 전부 다 클리어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스타트에 run all을 하면 클리어를 한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실행을 합니다. 여기 지금 숫자들 보이잖아요. 그죠? 이 숫자가 뭐냐면 실행 순서를 보여주거든요. 첫 번째 실행하고 제가 두 번째 실행했다가 여러 번 실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숫자 5로 보이는 거고요. 여긴 6으로 보이는 거고, 맨 마지막은 오히려 4로 보이죠. 왜냐면 이 전에 실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순서가 틀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커널 메뉴에서 리스타트 런 어를 하면 경고 메시지가 뜨죠. 이렇게 하면 지금 실행된 노트북 환경에 있는 것들 다 초기화하고 다시 시작할 건데 괜찮겠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죠? 해볼 거니까요. 이 빨간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전부 다 방금 보셨나요? 별표를 보였다가 쫘르르 실행이 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실행이 되었죠. 그리고 그래프 모양도 좀 바뀌었습니다. 그죠? 난수다 보니까. 자, 이런 기능도 있고요. 또 이 셀 같은 것들을 추가하고 삭제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위치인데 이 위치랑 이 위치 사이에 나는 셀을 하나 추가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 지금 인서트 있죠. 여기 인서트 메뉴 가셔서 인서트 셀 어버브를 하면 선택한 셀의 위에 셀이 추가가 되고요. 빌로우를 하면 그 밑에 추가가 되겠죠. 여기 빌로우 누르면 자, 여기 추가된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추가할 수도 있고요. 삭제도 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이번엔 에디트 가서 딜리트 셀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추가된 셀이 다시 삭제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셀을 또 여러 개 실행할 수도 있는데 제가 처음부터 깔끔하게 실행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모든 아웃풋을 다 클리어를 해 볼게요. 이건 책에는 제가 작성 안 했던 것 같은데, 자, 여기 셀에 가셔서 여기 올 아웃풋 있죠? 올 아웃풋 가셔가지고 여기 클리어 눌러보세요. 그러면 자, 모든 결과가 클리어 됐죠? 제가 이거 하나만 일단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할 때 컨트롤 누르고 엔터를 치면은 그 셀만 실행이 되고요. Alt를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셀을 실행한 다음에 다음 칸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거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지금 이 셀만 실행이 되거든요. 근데 나는 이 셀부터 아래까지 다 한꺼번에 실행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지금 쓰레기 셀이 하나 있네요. 삭제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했죠? 에짓에서 딜리트 셀 했고요. 그죠? 깔끔해졌죠? 자, 그러고 나서 이거를 실행하고 나서 이 아래쪽을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 셀 메뉴 가서 Run Cells and Select Below 이렇게 누르면 되죠. 딱 눌러보면 지금 보시면 얘만 실행이 되고 커서가 지금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그죠? 나는 지금 이것부터 끝에까지 다 실행할 거야. 이런 경우에는 셀에 가셔가지고 Run All Below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랑 얘가 같이 실행된 거 5랑 6이 같이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 책에 있으니까 주피터 노트북 사용하시다가 잘 기억이 안 나시면은 여기 와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여기 헬프에 가셔가지고 키보드 숏컷 요거 눌러보시면 주피터 노트북에 사용하는 모든 단축 키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키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커맨드 모드가 있고요. 여기 보면 에디트 모드가 있죠. 그죠? 커맨드 모드는 프레스 ESC를 누르라고 되어 있고 에디트 모드는 프레스 엔터를 누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소스 코드를 무언가 수정할 수 있는 상황이고 여기가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가 편집 모드예요. 에디트 모드인데 여기서 ESC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게 지금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소스 코드가 편집이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양쪽에 쓸 수 있는 단축키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되어 있는 거 제가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장에서 저희 주피터 노트북 설치해 봤고요. 조금 길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피터 노트북을 가지고 예전에 실습했던 소스 코드를 한 줄 한 줄 실행해서 결과까지 같이 확인하는 거 살펴보았고요. 주피터 노트북이 가지고 있는 또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도 함께 가볍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 강의부터 총 4개의 강의 동안 이번 파트 11에 대해서 학습했죠. 파트 11에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모두 다 마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로 여러분께 공개되어 있는 공공 데이터 하나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데이터 분석하는 과정을 저와 함께 실습을 할 것입니다. 자, 재밌겠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 강의 바로 업데이트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요. 모든 알림 활용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